수학에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의 문제점 무엇이고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르치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그 전에 배웠던 학습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학원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따라 풀게 되면 즉각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도구적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수학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학습이 이어지게 되면서 매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막상 그 당시에 숙제를 풀었을 때는 다 풀리게 되는데요. 추후에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그 도구적 학습법의 단점인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푸는 방법들로만 기억했던 학습으로는 시험 한 달 전에 누가 많이 외웠냐의 싸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본 거, 전전날에 본 내용들로만 승부를 보는 게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명 스키마 학습이라고 부르죠. 관계적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휘발성 있는 학습,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학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유튜브나 미디어 자체나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거기다 인터넷 강의들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교과서나 시중 교재를 천천히 어떻게 푸는 건지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하려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학습법에 가졌던 분들이라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정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스킬풀한 풀이법들은 많이 없겠지만 기억 지속력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킬풀한 방법들, 방법론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게 돼요. 쉽게 접근한 만큼 쉽게 휘발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처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펜을 놔두고 먼저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아이들한테 왜 될까? 왜 이런 생각을 했니?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줄래?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보통 그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얘기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을 얘기했다는 거는 어떻게 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정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의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 구체적인 풀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풀이를 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학은 논리 과목인데 아이들이 암기 과목처럼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배우는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학문을 배워서 얘들에 대한 정의나 증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입시 수학의 틀 안에서 이 문제 구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잡혀 있는지,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의 수학적 학문에서 꺼내서 정의를 써야 되고 조건을 써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입시 수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분은 외워도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문제풀이의 유형 을 외우는 게 아니라 조건을 외우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입시 수학이라는 틀 안에서 조건을 외우고 적재적소 안의 상황에서 그 조건을 꺼내 쓰게 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에 대한 브릿지가 연결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보단 주입식, 암기식 학습이 수학 성적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떻게 풀지를 교재를 찾아보기에 앞서서 오히려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봐서 풀이법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수학 성적이 오른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모 학생이 어떤 인강을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 인터넷 강의를 찾아본 적도 있고요. A 강사, B 강사, C 강사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설계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표현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강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것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쉬운 방법들, 그리고 이해되는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공식들, 그 방법만 쓰게 되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설계로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는지가 정확히 회독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보더라도 역으로 그 선생님에서 이 강의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셨지, 어떤 걸 알았으면 하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 잡아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